예, 여론 뒤집은 직설 여성. 자, 앞서 나훈아 씨의 마지막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2008년인가요? 나훈아 씨가 왜 본인을 둘러싼 악성 루머를 해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막 테이블에도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자, 그거 못지않은 기자회견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시작하시죠.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 계모와 언니들이 나를 너무 핍박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은 늘 콩쥐가 이겨. 성무지에서 니네 방에 같이 받으면서 내 여기까지 하이브가 저 대우해주는 거 같으세요? 써먹을 생각만 하고 이런 회사에 어떻게 믿음을 갖냐. 가지면 그게 X이지. 이게 23년 12월 18일이야. 내가 뭘 경영권 찬탈을 뭘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어. 이 제가 너무 이게 죄송한데 원래 제 성격이 좀 이래요. 얼마나 야비해요. 저 기자회견 한다니까 바로 전에 무당 막 풀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 니네 잘 됐다. 나 모르겠다. 그냥 죄송해요. 뭐 어디에 막 제가 그냥 이게 약간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피드백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지정 기자. 네. 원래 저 민 대표 성격이 저렇게 불같습니까? 원래 SM 엔터테인먼트 시절에도 본인의 주장과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것으로 유명했었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앞서서 소녀시대라든지 엑소라는 그룹의 스타일링,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을 해서 성공을 시켜왔는데 본인이 거기서 정말 큰 목소리를 해서 관철시킨 것도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이력을 쌓아오는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그것과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죠.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욕설과 비방을 내뱉는 거에 대해서 걸크러쉬라는 단어로 지금 계속 포장이 되는 거, 그리고 본질과는 떨어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이들도 조금은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 대표가 지금 걸그룹을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키웠는데 네. 이제는 걸그룹이 그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대접을 못 받으니 네. 그럼 내가 데리고 나가서 네. 내가 딴 살림을 한번 차려보겠다. 네. 라고 한 것이 하이브가 아니 우리가 키운 걸그룹을 왜 당신이 데리고 나가십니까? 그러면 나가고 싶다면 본인 지분 팔고 나가세요. 지금 이게 사건의 본질 맞습니까? 네,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민희진 대표는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못 데리고 나간다. 그런데 하이브는 분명한 그런 정황이 있고 물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엄밀히 말하자면은요, 이 뉴진스에 대한 소유가 누가 있냐? 이거는 명백히 하이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가 이 민희진 대표가 운영하는 어도의 8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 비유를 들자면은 한 회사 안에서 그 불닭볶음면이라는 라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연구한 연구원이 있을 겁니다. 그 연구원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발명한 데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겠죠. 근데 본인이 회사를 퇴사할 때 이거 내가 발명했으니까 내가 갖고 나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회사에서 그걸 인정을 해줄까요?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의 특징은 그 컨텐츠가 사람이라는 거죠. 현재 민희진 대표는 본인이 뉴진스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가 뉴진스와 얼마나 관계 형성이 잘 돼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멤버들이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회사의 논리로 따졌을 때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를 따라서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하이브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허지원 변호사님, 지금 하이브 쪽에서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배임죄 등으로 이제 소송을 이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배임죄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처했을 때 그 회사에 손해가 갈 걸로 알고 뭔가의 행동을 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배임죄인 거잖아요. 최근에 하이브 주가가 막 떨어지고 이런 것이 그렇다면 민 대표가 뭔가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 알면서도 이렇게 폭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지분 정리를 통해서 회사를 갖고 나오려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하이브와 민 대표와의 어떤 감정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대립이 격화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브가 그 이전의 배임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생각해서 감사권을 먼저 발동을 했거든요. 하이브가 80%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기 때문에 상법상 이런 모회사는 자회사의 회계장부라든가 어떤 경영 상태 이런 것들 그리고 대표이사의 배임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권을 발동하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배임죄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임 관계에 위배를 해서 자기 또는 제3자에게는 이득을 가게 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는 어떤 행위를 해야지 성립을 하는 범죄이고요. 예비 음모죄는 없지만 미수로는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임무에 위배하는 어떤 행위를 개시할 때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봐서 최소한 민 대표가 어떤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배임 행위, 그러니까 어도어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개시를 했어야지 미수죄로 처벌할 수가 있고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어도어의 어떤 부정적인 어도어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보를 퍼뜨린다든가 아니면 뭐 시세 조종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경쟁사라든가 뭐 적대적인 투자사의 영업 비밀을 넘겼다든가 이런 행위에 대한 착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입증이 돼야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배임 또는 배임 미수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브 쪽에서는 그런 물증을 확보했다고 하고 있는데 하이브 쪽에서 공개한 어떤 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인 부대표와 민 대표가 언제 민 대표가 갖고 있는 풋옵션을 행사를 해서 어도어를 이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에 빠뜨리고 뉴진스를 뭐 권리침해 소송 등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해서 나중에 다시 싼 값에 그 어도어를 산다. 이런 계획이 있는 내용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실제로 이 내용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 대표가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언론에 하이브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공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다툼으로 어디까지 입증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모자 눌러쓰고 저 티셔츠를 입고 나왔던 그 장면, 그중에서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1대1로 이거 응답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저도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막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떨지 말고 그냥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 안 기자님, 지금 여론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작은 그 일개의 개인이 큰 하이브라는 대기업에 맞서 싸우는 하나의 민 대표가 작은 거인 같은 느낌으로 여론이 지금 흘러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불리한 건 하이브가 더 불리해졌다는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중들이 저는 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민희진 대표는 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거든요. 사실 맨 처음 하이브에 왔을 때 연봉이 5억 원. 그 당시 대한민국 여성 CEO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해당이 됐고요. 지난해 받은 그 인센티브만 20억이 넘습니다. 결국 이거를 제가 또 비유를 하자면은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있고 삼성 계열사 삼성생명이라고 하면 삼성생명에 또 월급 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라고. 근데 대중들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명백한 이런 지분 고적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희진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민희진 대표가 한 명의 셀러리맨으로서 정말 부당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요. 굉장한 권력자와 권력자 간의 경영권 찬탈 문제지 정말로 한 명의 힘없는 셀러리맨이 자신이 일한 걸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 결과 결국은 소송까지 가는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객관적인 걸로 해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이 관련된 내용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